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2심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1시경 서울 고법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호 판사가 이끌던 서울 고법 형사 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여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서 징역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심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계좌가 김건희 여사가 이걸 제공한 것이고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수의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 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해서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그것만 관련해 가지고 돈을 준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줄 때는 여러 종목,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여러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서 돈을 준 건데, 도이치모터스만 그것만 주가 조작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줄 때 주가 조작 목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주고 딱 주가 조작 범들이 도이치모터스만 샀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준 돈이 도이치모터스만 샀다. 그러면 공범관계가 성립할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준 돈이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여러 종목을 사는 데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를 사는지 또는 다른 종목을 사는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일임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주가 조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만 거기에만 돈을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가 조작 공범이고 그리고 알고서 돈을 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을 간과했다는 거죠. 물론 특검은 특검대로 또 불만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낮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단 말이죠. 샤넬 가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상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내면서 이제 이 2심의 판단이 뭐가 문제인가를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고 이유 때문에 신종호 부장판사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서울 고법에서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유서도 지금 발견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유서 속에는 아무래도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김건희 여사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판장으로서 느끼는 어떤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한 재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옷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서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자정 무렵 신 부장판사의 딸로부터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서울고등법원 5층 테라스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형사 15-2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사녀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판사들이 이 사건에서 느끼는 중압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꼭 김건희 여사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신종호 판사를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겸손한 이런 분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답니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장소가 왜 서울고법일까요? 왜 장소를 거기로 택했을까요? 서울고법 5층 테라스에서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택하지 않고 지금 고등법원을 택했다는 얘기는 신종호 부장판사가 어떤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판사 직무와 관련해서 판사로서의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판사로서 지금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어떤 그런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말이죠. 완전히 이재명 정권에 외압돼 가지고 그야말로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1심보다 2심을 세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재판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대법원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상고가 됐기 때문에 양측에서 상고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7월 정도, 8월 정도면 원래가 이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데, 글쎄요, 과연 신종호 부장판사 정말 열심히 재판하느냐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얼마나 그게 판결문 쓰고 재판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떠났다고 하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을 드립니다.